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좀 넘은 평범한 주부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진짜 정신없이 지냈죠. 제가 외동딸이라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엄마가 저한테 아파트 하나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강변이 보이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가격을 알아보니 한 10억 정도 되는 좋은 집이었어요. 엄마는 원룸에 살았으면서 그 좋은 집을 월세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엄마가 평생 어렵게 사셨고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딸인 저한테 뭐라도 남겨주려고 얼마나 아끼고 고생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사실 눈물이 좀 났어요. 엄마는 정작 좋은 집에서 편히 못 살아보시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아껴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 끝에 결국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살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옮기기로 했어요.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라 팔기 싫기도 했지만 엄마가 준 집이니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준 걸 테니까 결국 팔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집을 처분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갑자기 집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며느라, 너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남기고 가셨다며? 이야, 우리 며느리 좋겠어, 그치? 저는 솔직히 이 말 들을 때부터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은근히 제 물건이나 친정 물건을 탐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더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갑자기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좀 많이 개념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남한테 받기만 좋아하는 타입 있잖아요. 제가 뭐 좋은 옷이나 가방이라도 들고 있으면 무조건 탐내고 새언니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하면서 빌려가서는 절대로 안 돌려주고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새언니 엄마한테 들었는데 새언니 엄마가 진짜 좋은 아파트 물려줬다며? 와, 한강비라며? 완전 좋겠다. 새언니 진짜 부럽다. 나도 엄마가 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얘가 또 괜히 자기한테 뭐 주라고 할까봐 얼른 전화를 끊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웃으면서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자니, 그 어차피 너희 그 아파트 팔 거라며. 그럼 그 집을 한 3년 정도만 너희 신우 좀 쓰게 해주면 어떻겠니? 아이 가족끼리인데 월세 같은 건 좀 그렇지 않겠니? 너희는 둘이 버니까 여유도 좀 있잖아. 솔직히 그 얘기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물려준 소중한 집을 공짜로 빌려달라는 말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옆에 있던 남편도 듣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거예요.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남편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은 미안한 듯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남편 말에 안심을 좀 했지만 왠지 앞으로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바로 시누이가 또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그 아파트 내가 들어가게 됐다면서요? 와, 진짜 나 기대된다. 새언니 완전 고마워.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한 건데 벌써 자기들끼리 결정한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우이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아가씨? 그 집 못 들어가요. 내가 분명히 어머님한테도 상의해 본다고만 말했지 아가씨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자 신우이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뭐야, 새언니? 가족끼리 좀 빌려주면 안 돼?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어차피 팔 거라며. 내가 월세 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 뭐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되겠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집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얘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신우이가 말한 월세 20만 원 얘기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아파트가 반지하 월세방도 아니고 강변이 보이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시세가 얼만데 겨우 20만 원을 얘기하다뇨. 이게 무슨 시장에서 채소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아가씨, 그 집이 무슨 원룸도 아니고 한강뷰 아파트인데 월세 20만 원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남편이랑 팔기로 결정한 상태고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받아쳤어요. 새언니 왜 그래? 나한테 돈 받으려는 거야? 어차피 그 아파트 친정엄마한테 공짜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공짜로 좀 쓰면 어때? 그렇게 각박하게 굴지 마. 저는 진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신우이랑 계속 얘기했다가는 화만 더 날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전화를 끊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다 털어놨죠. 남편도 당황하며 화를 냈어요. 걔는 진짜 왜 그러냐? 미안해 여보, 내가 다시 확실히 얘기할게. 사실 남편이 나쁘거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 문제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서 늘 저 혼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그 집 얘기인가 싶어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더 기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너 어차피 팔 거라며. 그냥 팔지 말고 너희 신우한테 좀 쓰게 하면 안 되겠니? 우리도 그냥 공짜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월세 조금이라도 줄게. 한 30만 원 정도? 이번엔 30만 원이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뇨. 진짜 화가 나면서도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그 아파트가 그렇게 30만 원밖에 못 받을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러시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굴 필요 있어? 너흰 둘이 돈 벌고 여유 있잖니. 나도 네 엄마처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우리 딸 불쌍해 죽겠는데 그럼 니들 마음도 편하겠어? 저는 진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젠 말을 섞는 것조차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길래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또 얘기했어요. 이번엔 남편도 제대로 화가 났는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왜 자꾸 이러세요? 아내 엄마가 어렵게 모아서 물려준 집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요. 동생이 한번 들어가면 나갈 생각도 안 할 거라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그나마 속이 좀 풀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신우이가 또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새언니, 나 진짜 섭섭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내 부탁이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그 아파트 어차피 친정엄마가 남겨준 거잖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잖아. 있는지도 몰랐다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박해? 나도 이제 곧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결혼 얘긴 또 뭔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신우이한테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긴 뭐예요?
그러자 신우인 갑자기 태도가 바뀌며 상냥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사실 나 요즘 좋은 남자 만나고 있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조건이 진짜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 있으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내 집이라고 해주면 안 돼?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얘가 진짜 상상 이상이구나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말 그대로 결혼하려고 그 아파트를 자기 집이라고 속이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아가씨,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신우인 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그리고 집 잠깐만 내 명의로 하면 뭐 큰일 나? 내가 팔아먹기라도 해? 새언니 진짜 실망이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꼭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저한테 걱정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만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본 신우이는 정말 보통의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도 자기 하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성격이라서 이번에도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역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그날 밤 늦게 남편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신우이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죠. 남편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 진짜 결혼할 남자 생겼어. 그 사람 놓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잠깐 명의 좀 바꿔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오빠 와이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오빠가 좀 세게 밀어붙이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넘겨받아 단호하게 말했죠. 아가씨, 이 아파트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예요. 아가씨 결혼시키려고 명의를 바꿀 순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는 더욱 당황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새언니가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결혼 깨져요. 새언니가 내 인생 망치는 거라고. 엄마 말이 다 맞아. 새언니 진짜 매정하고 이기적이야. 그리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제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동생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앞으로 연락 오면 내가 전부 차단할게.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위로가 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바로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지금 우리 딸 결혼 망치려는 거냐? 그 아파트 잠깐만 걔 이름으로 좀 바꿔주면 뭐가 덧나? 솔직히 너희 엄마 안 죽었으면 있지도 않았을 아파트. 원래 없었다 하고 한번 베풀면 어디가 덧나냐? 저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친정엄마가 평생 힘들게 살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걸 두고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저희 엄마한테 받은 소중한 유산이에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니네 엄마만 혼자 고생했니? 나도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내 딸한테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해줬어. 그러니까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너 왜 이렇게 사람 섭섭하게 만드니?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 앞에 있는 시어머니와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도 참 답답하다. 네 동생이 결혼하려고 지금 얼마나 좋은 남자 잡아왔는지 알아? 그깟 아파트 명의 좀 잠깐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도 결국 화가 나서 소리쳤죠. 엄마! 그 아파트는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절대로 동생한테 넘길 수 없어요. 그 아파트 애초에 우리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아내 편하게 살라고 주신 거라고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남편이 크게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는 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고 돌아서셨죠. 좋다. 너희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을 떠났죠. 집 안에 들어와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어머니랑 동생한테 확실하게 다시 얘기할게. 이제 절대 너한테 연락 못하게 막을게.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시댁과 우리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신우이가 자기 결혼이 걸려 있다고 했으니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걸까요? 다음 날 저녁, 신우이가 남편한테 다급하게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더 황당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오빠, 그럼 집 명의 바꾸는 거 싫으면 그냥 나 잠깐만 그 집에 살게 해줘. 내 예비 시부모님한텐 그냥 내 집이라고만 소개하면 되잖아. 부탁이야, 응?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남편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거절하지 못할까 봐였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말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남편은 다시 신우이 전화를 받아야만 했죠.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미 그 집에 네가 들어갔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를 바로 끊더니 허둥지둥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지금 우리 빨리 그 아파트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동생이 벌써 그 집에 들어갔대. 자기 예비 시댁한테 보여준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들어간 거야.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남편과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엄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동생한테 너무 약하게 나갔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할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드디어 엄마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어이없게도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매일 쓰던 번호인데 말이죠. 화가 난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시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묻자 신우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손님 오셨어. 오빠랑 새언니가 오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좀 이따 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당장 문 열어.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신우이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신우이가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가구와 물건을 가져다 놓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신우이는 우리를 보자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오빠, 새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지금 중요한 손님들 모셨다고 했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겨우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그때 마침 신우이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이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황하며 물었죠. 어? 누구신데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저는 이 집 주인이고요. 이 집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집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제 시누이고요. 순간 그쪽 부모님과 예비 신랑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당황해서 다급하게 말을 끼어들었죠. 어머, 새언니가 무슨 오해를 하나 본데요. 새언니, 저한테 왜 이래요? 시누이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저희 아내 명의고요. 동생은 지금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예비 신랑과 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예비 신랑이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이 있다더니 남의 집에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시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에게 화를 내며 말했죠. 새언니가 그냥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진짜 어떡할 거야? 예비 신랑 층은 더 이상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며 집을 떠났어요. 시누이는 완전히 오열했고 시댁엔 이 일로 난리가 났죠. 그날 밤 남편은 다시 한번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여보, 이번 일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게 내가 확실히 정리할게. 저는 그날 시누이가 벌인 사건 이후로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아파트에 시누이가 몰래 들어가서 남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파혼까지 당한 시누이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새언니가 한 번만 나 좀 도와줬으면 내 인생 망치지도 않았어. 언니 진짜 잔인하다. 이젠 저도 시누이가 너무 질려서 연락도 받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시누이 연락을 전부 차단했어요. 남편도 이젠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어요. 마침 재개발 얘기가 들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며 매섭게 쏘아붙이셨어요. 니년이 이젠 아주 잘났다고 우리 얼굴 볼 생각도 안 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딸 결혼 깨진 거 잘 알지? 그래놓고 집값 올라서 너 혼자만 신났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가씨가 거짓말한 게 잘못이지 저 때문에 결혼 깨진 건 아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치셨죠. 그깟 아파트 잠깐 좀 빌려주면 세상 무너지냐? 그걸로 네가 우리 가족 이렇게 망신 줬는데도 뻔뻔하게 굴어? 네가 그렇게 독하고 매정하게 굴면 넌 내 아들하고도 못 살아!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이 이혼하라는 뜻인가 싶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더 확실히 말하셨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식구로 필요 없어. 당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지 싶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이혼할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하시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더 이상 시댁 식구들한테 상처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돌아가셨고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도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녁이 돼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남편 얼굴이 금방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너한테 이혼하라고? 응, 여보. 내가 더는 못 참겠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대체 뭘 어쨌다고 얘한테 이혼하라는 소리를 해? 엄마랑 동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젠 정말 못 참아. 이제 내가 엄마 안 봐. 알겠어? 남편은 화를 내며 곧바로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하게 지냈어요.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신 것도 그렇지만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한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힘들까봐 조심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남편하고 저 사이가 이렇게 어색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내일 엄마 만나서 확실히 얘기하고 올게. 이제 이런 문제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혼 같은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 여보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알잖아. 남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사실 나도 너무 지쳤어.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남편은 그날 저녁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는 모습이 제 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마음만 졸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누이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 지금 우리 오빠 엄마 앞에서 난리치고 있어.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이간질해서 우리 집안 완전히 박살난 거라고.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간질을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가씨,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누이는 더 큰 소리를 치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깟 아파트 하나 때문에 엄마랑 나랑 이 지경까지 만든 게 새언니잖아. 우리 오빠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더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남편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더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너무나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엄마랑 동생한테 완전히 못 받고 왔어. 앞으로 절대로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 이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곤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가만히 계실까? 나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도 받았어. 나한테 다 덮어 씌우더라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더욱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화냈어. 엄마가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평생 절대 용서 안 해. 남편은 화가 나서 손까지 떨더라고요. 그날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말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대요. 네 마누라가 처음부터 그 집 우리한테 빌려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나는 당당해. 그깟 집 때문에 네가 엄마랑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이래서 아들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지 마누라만 1번이지, 지 마누라만.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이성을 잃고 큰 소리를 냈고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대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편은 이번 일로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자신의 가족과 제대로 선을 그었다며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과 저 둘이서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죠.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겐 가족인데 저 때문에 시댁이 풍비박산 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남편과 제가 마침 집을 나서려는데 시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새언니, 나 진짜 부탁이야. 그 집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아직 예비신랑 쪽에서 기회를 주겠대. 제발 명의만 잠깐 빌려줘. 그런데 저는 시누이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보단 이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집에 집착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확실하게 말했어요. 너랑 나랑 이제 가족 아니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너랑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남편은 단호히 시누이를 내쫓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죠.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쪽이 아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앞으로는 정말 괜찮을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죠.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약속했어요. 여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로 네가 상처받지 않게 할게. 내가 당신 지킬게. 시댁과 완전히 선을 긋고 나서부터 저는 좀 홀가분해질 줄 알았어요. 사실 남편도 저도 이제 다시는 그런 힘든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일이란 게 참 예상한 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아파트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간간히 얘기만 나오던 재개발이 사실이 될지 뭐예요? 아파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고 다들 이 지역 아파트가 곧 몇 배는 더 오를 거라고 말해줬어요. 남편과 저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엄마가 주고 간 선물 같기도 해서 조금 위안이 됐죠. 실행 문제로 힘들었던 만큼 이제 보상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더 이상 연락 없을 줄 알았던 시누이가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시하고 그냥 버텼는데 어느 날 결국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회사 문을 나서는데 시누이가 다급히 뛰어오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새언니,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언니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라도 왔잖아. 아가씨, 이제 저한테 더 이상 하실 말 없지 않아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시누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애원했어요. 새언니 진짜 부탁이야. 오빠한텐 말하지 말고 그냥 언니가 몰래 명의 좀 바꿔줘. 어차피 언니 거잖아. 내가 그 집에 살겠다고 우겨서 집 파는 것도 늦어진 거고. 덕분에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언니가 손해본 것도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누이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구나 싶었죠. 아가씨, 제가 손해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처음부터 그 집을 가지고 예비시댁에 거짓말했고 결국 파혼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이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매달렸어요. 새언니, 나 정말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 사람 조건 진짜 좋고 다시 나 받아줄 수도 있대. 그 집만 있으면 나 다시 결혼할 수 있어. 제발.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나 좀 살려줘. 응?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시누이를 보니까 측은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 집 명인 절대 못 넘겨줘요. 그리고 이번 일은 오빠한테도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누이는 다시 돌변하며 화를 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또 오빠한테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빠랑도 멀어지는 거잖아. 다 언니 때문이야. 시누이는 큰 소리로 소리치며 저를 비난했어요. 저는 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섰죠. 시누이가 저 뒤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와서 저는 너무 지쳐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숨길 생각도 없이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걔는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끊었는데도 또 너를 찾아왔단 말이야? 응.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남편은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남편을 말렸죠. 여보, 이제 그만하고 그냥 무시하자. 이러다간 우리가 더 지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더 큰 걱정이 생겼죠. 신우이가 이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제 걱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이번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예, 집값도 올랐는데 오른 정도는 우리 딸한테 줄 수도 있잖니? 너 혼자 독식하려고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어차피 우리 딸 아니었으면 그 집 진작에 팔았을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협박 비슷하게 하고 돌아가신 후부터 저는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되었어요. 예전엔 그래도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좀 속이 편했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남편한테 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나 섬뜩해서 지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루에도 몇십 통씩 계속 전화를 걸어오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교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지. 그 아파트 가격 오른 게 다 우리 딸 덕분 아니니? 우리 딸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우기지 않았으면 너희 진작 팔고 지금 그 돈 구경도 못했을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용히 있자 더 당당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 그깟 집 하나 공짜로 얻었으면서 혼자 독차지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 딸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집 넘겨줘. 안 그럼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어.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차분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집인데 제가 왜 아가씨한테 넘겨드려야 해요? 더 이상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매정하니까 너네 엄마도 일찍 갔지? 네가 그렇게 독하니까 주변에 가족도 하나 없고 혼자 남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말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며느라, 나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빨리 좀 와줘야겠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걱정하는 마음에 급히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마당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왔니? 온 김에 김장이나 좀 하자꾸나. 올해 김장 배추가 아주 싱싱하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김장을 하자고 하시니 황당했지만 저는 그냥 꾹 참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고생스럽더라고요. 배추가 한두 포기도 아니고 50포기가 넘는 배추를 혼자서 다듬고 절이고 양념까지 다 버무려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계속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면서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야, 그 배추가 다 뭐니? 제대로 절이지도 못하고? 아이, 하긴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이를 악물고 계속 김장을 했죠. 겨우 끝내고 몸이 지쳐서 돌아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저를 붙잡으셨어요. 가는 길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가라. 요즘 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단다. 제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어차피 니네 엄마가 그렇게 죽고 너한테 남은 엄마는 이제 시엄마뿐인데 하나뿐인 시애미한테 그렇게 막 하다가 너 천벌받아 이거사.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고 시댁 청소까지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서는 계속해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어떤 날은 갑자기 전화하셔서 며느라, 오늘 내가 장을 봐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나가겠구나. 얼른 와서 장 좀 받아주고 가라. 하면서 저를 불러내서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보면서 너는 참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남겨준 아파트 덕분에 앉아서 돈 벌고 말이야. 그 돈 안 나눠 쓸 거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비꼬는 말을 자꾸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만 울었어요. 이런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이 당장이라도 시댁에 가서 크게 싸우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혼자서 꾹 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갔어요. 어느 날은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죠. 새언니,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신가 봐. 나도 바빠서 못 가니까 새언니가 좀 도와줘야겠어. 결국 저는 또 시댁으로 가서 하루 종일 온갖 집안일과 잡다한 심부름을 해야 했죠. 그날따라 특히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일찍 퇴근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저한테 뛰어왔어요. 여보, 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던 거야? 남편의 다급한 물음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어요. 여보, 사실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가 계속 날 부르셔서 김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엄마 돌아가신 얘기랑 아파트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나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이젠 정말 너무 힘들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이제 더는 참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하겐 하지 말아줘.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정말 마음을 확실하게 먹은 듯 했어요. 아니, 여보.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가족이 가족답지 않다면 굳이 가족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없어. 나한텐 이제 당신이 제일 중요해.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남편이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계속 초조했죠.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흐르자 저는 더 불안해서 집안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질 무렵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얼굴이 온통 붉어져 있고 표정은 너무나 굳어 있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물으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가서 어머니랑 동생한테 아주 확실히 말하고 왔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랑 동생이 끝까지 널 탓하더라고. 심지어 장모님 돌아가신 일까지 꺼내면서 끝까지 네 탓을 하잖아. 내가 그런 말 듣는데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라. 남편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그 후 남편은 제게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난 이제 엄마랑 동생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킬게.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꼭 안았어요. 이젠 정말로 끝이 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 아파트도 재개발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하니 이참에 좋은 값에 처분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결국 그 아파트는 정말로 좋은 가격에 팔렸고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한 첫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어.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린 마침내 시댁과 인연을 끊고 오로지 서로만 생각하며 새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큰 상처를 줬다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고 미안했죠. 사실 남편은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떠올릴 때면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먼저 조금씩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전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정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막상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라는 걸 알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니는 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어요. 문자를 드려도 답장이 없었고요. 사실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서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다시 웃으며 볼 수 있길 바래요. 이런 문자들을 보내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물론 그분들께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어머니고 동생이니까요.
한 번은 남편이 제가 문자 보내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조금 놀라며 절 말리더라고요.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난 어머님이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편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 여보. 사실 나도 언젠간 엄마랑 동생이랑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가벼워졌어요. 요즘도 저는 가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요. 물론 아직까진 답장을 받지 못했지만 뭐 언젠가는 다시 편안하게 만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고 밉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